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영찬입니다. 똑소리 나는 시골살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후회 없는 선택, 실패 없는 기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도요, 저를 도와주실 두 분, 든든한 두 분입니다. 먼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귀한 정보 전해주실 우리 최상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놓치기 쉬운 법률 지식 콕콕 집어서 주실 분입니다. 우리 송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께 질문 드릴 텐데요.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귀농을 해서 좋은 점 두 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건지 먼저 우리 송 변호사님. 일단은 그 복잡한 인간사에서 조금 벗어날 것 같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자기 시간은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퇴직이나 은퇴 걱정이 없다는 게 좀 장점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이나 은퇴 걱정이 없죠. 퇴직금도 없죠, 그런데. 네. 귀농은 한 번 잘못하면은 다시 회복이 어려워요. 네네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농에서 좋은 점 하면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여유로움 네. 그런 것을 뽑죠. 네. 두 분이 그냥 정확히 찝어주셨는데 최 교수님이 첫 번째 시간부터 귀농귀촌은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준비 없이 뛰어드셨다가 큰 낭패를 보셨는데 다시 도전하셔서 오뚜기처럼 우뚝 다시 서신 분입니다. 억대 귀농인으로 거듭났다는 분입니다. 우리 뒷심 있는 그분 바로 김삼순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귀농한 지는 9년 되었고요. 네네네네. 경기도 양주로 귀농해서 여주를 비롯해서 특용작물, 네네. 특수작물만 재배하고 있는 김삼순입니다. 처음에 어떤 계기로 귀농을 생각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를 보다가 네네네네. 억대 농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도 억대가 될 수가 있구나. 그건 사실 잊어버렸어요. 아, 잊어버렸는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난 뒤에 우리 남편이 조그마한 땅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구입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어떤 생각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 귀농의 꿈을 한번 이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은 투자의 목적으로 그 땅값이 막 올리면 야, 앞으로 땅 살 기회가 없겠다. 네네네. 조급하게 땅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 거예요. 네. 교수님, 근데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네. 그런데 처음에 그 땅을 그렇게 샀는데 부부가 전혀 목적이 달랐어요. 땅 네, 산 네. 목적이. 네. 뭐 심었어요, 거기에다? 내가 너무 먹고 싶었던 것, 그런 것이면은 내가 좋아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진 거죠. 네네네. 그래서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야, 근데 경기도 양주에 무화과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하지만 네. 난방비 같은 비용이 많이 들겠죠. 아. 우리나라에서 무화과를 재배하는 것은 전라남도 지방 좀 따뜻한 한평이라든지 지역이죠. 이런 데서 좀 많이 하는데 네. 재배야 물론 되죠. 그럼 운영비가 좀 많이 들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교수님이 지금 따뜻한 지역에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도 양주에 왜 하셨어요, 그거를요? 사실은 난방비는 별로 들지 않는데 좀 최고의 약점이 그 따뜻한 지역은 빨리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7월이 되어야지 이제 열기 시작해서 네네네. 추석 전에 출하를 조금 해요. 그러니까 추석 때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거의 출하 시기가 좀 늦어지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익이 좀 덜 되는 데다가 네네네. 조금 그 판매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빨리빨리 열어줘야지 이제 매출이 올라갈 네, 텐데.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무화과 농사는 좀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망했죠. 어떡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네. 아까 출하 시기가 좀 늦어지기도 했고요. 네네네. 또 지역 사람들이 무화과를 몰라요. 난 무화과가 모르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질 않았어요. 왜요? 모두가 좋아하는 과일일 줄 내가 알았죠. 좋아하는 거니까 네. 다들 알 줄 알았다는 네, 거죠. 다들 무화과 그러면 이 귀한 식물을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을 그렇게 할 줄 알았죠. 우리 김삼수 씨처럼 농사 지을 생각으로 농지부터 먼저 사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농지를 미리 사두는 것도 괜찮습니까? 아직 농사는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정부는 농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농지를 취득하고 이제 뭐 취득세나 넣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시고 그냥 방치하신다던가 임대를 하실 경우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팔아라라는 내용의 처분 통지가 내려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팔지 않으면 또 6개월 기간을 주는 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요. 네네네. 이것도 이제 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20% 정도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는 이행 강제금을 이제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처분하게끔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행정적 제재가 있다는 걸 아시고 구입 시기를 실제 경작을 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려서 구입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남편과의 그 구입 목적은 달랐습니다. 남편분은 그냥 투자의 목적, 아내분은 농사를 지을 목적. 그럼 변호사님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그럼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셨는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손실이 생겼을 때 남편분의 반응이 사실상 걱정이 되는데 네네네. 처음에는 진짜 우리가 너무 초보자라 땅만 사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 땅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땅을 만져야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심기까지 만지고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화과를 심으려면 그냥 네.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연동하우스를 짓기까지 저희가 3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이 추가가 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기함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냥 푸성기나 심어 먹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거 땅만 사주면 될 줄 알았는데 쉴 새 없이 투자는 되어가죠. 수익은 나오지 않죠. 네. 그러니까 날로 진짜 너무 불화가 심해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운영자금 3천만 원만 벌면 이혼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아, 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귀농하는 거, 뭐, 농사 헤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좀 뭔가 방법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이 교육 두 가지가 있어요. 1단계의 교육은 내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귀농할 것인가를 보다 정확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하지만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서 첨단 농업을 배운다고 과학영농을 한다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리지 스마트폰 안 열리거든요. 농사는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농사를 지어본 농사 달인들한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선도 농가에 가서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최대 5개월까지 하는데 5개월 동안 월급을 줘요. 매달 80만 원씩. 그래요? 네. 농가에서는 일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기본적인 최저 어떤 생계비 같은 또 기회가 되겠네요. 지원도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 장목이 결정됐을 때 그 장목을 아주 잘하는 농가에 가서 인턴 실습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할 때 후견인 역할까지 네네네.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네. 이분 무화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주 또 투경작물을 많이 재배하시잖아요. 네. 줄기차게 투경작물에 이렇게 두들겨 패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농사는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고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투경작물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해도 새로운 농산물들을 좀 심었거든요. 마카도 좀 실험 재배했고 네. 왕토란도 심었고 뭐 개육도 좀 심었고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올리면 네네.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판로가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경쟁이 치열하죠. 네, 경쟁이 많이 치열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투경작물을 하는데 투경작물을 알리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되는 블로그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런 게 별로 두렵지 않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것도 특화가 된 게 이미 여주를 구입하시는 분은 뭐 민간요법이든 건강 기능성이든 간에 아시니까 다른 것 투경작물 하면 또 계속해서 플러스 효과가 나겠네요. 근데 플러스 효과는 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1월 달부터 그라비올라를 심었는데요. 네네네. 저희는 그라비올라를 심으면서 여주 손님하고 연계가 될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그라비올라는 또 새로운 손님층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고객이 있었는데 그라비올라로 인해서 한 3,000명이 더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네네. 층이 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주층이 똑같이 갈 줄 알았는데 새로운 층이니까 그것도 사실 좀 예상이 빗나갔지만서도 이번에 아무튼 잘 되신 거네요. 네.
의외로 그냥 두셨는데 잘 되신 게 참 운이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근데 그만큼 준비를 하셨겠죠, 그죠? 원래는 준비를 진짜 철저히 해야 그냥 막 되는데 지르고 보시는 타입이세요? 지르고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달리면서 공부를 해요. 아. 그래서 저한테 네. 운이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운도 따랐겠지요. 운도 따는데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그래요. 아, 그래서 이 특용작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 어떤 정도의 규모를 가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억대 분홍의 농장입니다. 한번 함께 가보시죠. 억대 귀농인 김삼순 씨의 농장은 경기도 양주 시내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비닐하우스 안 가득 특용작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항암식물로 유명한 그라비올라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올해 이 그라비올라만 한 3만 주는 했을 것 같아요. 여주 모종도 그 정도 했고요. 특용작물은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게 특징인데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린 이름이 다 다르다고요. 여주, 명월조, 흰민들레, 그라비올라, 와송, 그다음에 하수오, 마 등등등등이죠. 선생님이 이거는 낯선 이름만큼 키우는 방법도 다양하고 알려진 정보도 많지 않아서 직접 농장에 찾아오는 손님도 많은데요. 싹 안 나왔어요? 그냥 쌍에다 뿌려놨으면 그냥 나올 텐데요. 왜냐면 이렇게 화분에 심는 건 썩기도 하지만 이제 땅에다 바로 심는 거는 거의 싹이 나와요. 근데 그 텃밭을 좀 가꾸는데 이것저것 좀 여기 와서 많이 좀 물어보고 또 이렇게 도움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여기 삼순이 농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왔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늦게 왔지만 뭐 또 좋은 거 갖다 심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해서 들렸습니다. 지금 아시죠? 차조기. 특용작물을 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삼순 씨의 농장. 다양한 품종을 만날 수 있는 농사 전문가들의 필수 코스이자 초보 농사꾼의 길잡이 정보센터 같은 곳인데요. 뭐 안 해봐가지고 처음 해봐가지고 그냥 못 모르게 막 그냥 심고 따고 막 해요. 근데 재밌죠? 아이고 굉장히 재밌죠. 재미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풀 뽑고 막 이게. 그래도 무농약으로 내 손을 쳐서 네. 바로 따서 먹는 게 예, 그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오면은 네. 오면은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그럼 그거 무농약으로 야채 하니까. 뜯어다가 네. 그냥 밥해 먹고. 그러니까는 곰치 없어요. 곰치 좀 줬어요. 김삼순 씨의 농장이 인기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넉넉한 인심. 멀리서 온 손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서 보내려는 김삼순 씨. 주고 또 주고 하나 더 얹어주는 손큰 사장님 덕에 얻어서 가는 게 더 많겠어요. 일반 도라지 말고 뿌리 많은 거 약도라지. 이거 갖다 주세요. 이런 재미로 여기 온다니까요. 둘이서 이거 먹으려고 4개 사갖고 하나 2개.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부분 일부는 나눠 먹을 것들을 해요. 사람들하고 나눠주고 그냥 오시면 서운하잖아. 그래서 사러 오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럼 뭐를 하나씩 끼워주기 위해서 좀씩 해요. 지금은 건드는 족족 잘 키워내는 미다스의 손이지만 사실 귀농 초기엔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마이너스의 손이었는데요. 어떤 거든 안 됐었어요. 왜 안 됐었냐면은 그게 이거죠. 아무 계획이 없고 이것도 한번 심어볼까 저것도 한번 심어볼까 하다가 작물은 가짓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걸 물건을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또 판매까지 이루기까지 상당히 힘이 든데 그거를 잘 못하는 상황이라 할까요? 예, 그거죠, 그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실패죠. 거듭된 실패와 가족의 반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삼순 씨. 결국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고 아들까지 참여하는 가족 농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함께 두 손을 걷어붙였는데요.
김삼순 씨를 억대 분홍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 삼순 씨의 농장을 대표하는 바로 이 작물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여주를 심는 작업이에요. 요즘 모종을 잘 심어야지만이 1년 여주 농사가 잘 돼요. 사실 부부에겐 다른 작물보다 여주가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모종을 주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여주를 한번 심어봐라 그러시는데 그때만 해도 여주를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게 무슨 돈이 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심어보세요. 효자식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가 좀 얇은 관계로 250호기를 사다 심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작했던 여주 농사. 실패해서 배운 교훈과 밤낮으로 여주를 공부한 삼순 씨의 열정 덕분이었을까요? 그야말로 대박! 억대 농부가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농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부부에게 두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는데요. 작물을 가공하는 공장을 짓게 된 것입니다. 직접 키우고 먹기 편한 형태로 가공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원스톱 판매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저희는 여주환, 여주즙, 그 다음에 그 건여주, 예, 거기까지 이제 여주는 그거. 민들레 말리고 건민들레 만들고 건민들레 가루, 분말이죠. 그 다음 명월초 환, 명월초 가루. 삼순 씨 농장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작은 알약 형태의 여주환인데요. 먹기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주가루와 약간의 물 외엔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가공 과정이 세심하고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소득엔 꽤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나요? 증가가 많이 했죠. 이게 가공,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모든 분들의 다 그 꿈이 가공업을 하는 게 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부 보조라든지 지방 보조라든지 이거 받으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교육 받으러도 많이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분홍의 첫걸음 여주, 두 번째 기회 가공 공장. 그렇다면 세 번째는? 여주환이 4개? 바로 아들까지 함께하는 가족 경영입니다. 농장과 공장, 인터넷 쇼핑몰까지 운영하다 보니 소득은 좋아졌지만 작업의 양이 어마어마해졌는데요. 힘든 일도 굳은 일도 마다 않고 견뎌주는 건 가족뿐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량보다는요, 주문이 월요일날 약간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요일날 한 100개 나갈 때도 있고, 적게는 뭐 60개, 70개 그렇게도 많이 나가고. 그럼 한 달에는 총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600개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작업량이 많아서 일주일에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는 가족들. 그래도 항상 찾아주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드신 분만 저희 거 이제 찾아주신 분들은 항상 재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그 드신 분들이 괜찮아가지고 또 소개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좀 재밌어요, 어쨌든. 매출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인터넷까지 하시면? 매출은 비밀인데 어쨌든 간에 좀 괜찮아요. 어느 정도 괜찮아요? 글쎄 얼마나 될까? 1년 매출로 잡으면 좀 넘겠죠? 그런 거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어쨌든. 어휴, 억소리 나는 매출 덕에 힘들어도 일할 맛 좀 나겠어요. 한편 아직까지 밭일을 하고 있는 삼순 씨. 어서 와.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네, 반갑다.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이 오자마자 수다 대신 농장일부터 가르치고 있는데요. 베테랑 삼순 씨와 달리 서툴기만 한 숙자 씨. 하고 내가 할 때가 조금 틀리다. 너는 저주눅이 나오는데 난 아직도 안 나오네.
숙자 씨는 친구의 영향을 받아 최근 농사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저녁 일석에 제가 요즘에 그 땅을 조금 사가지고 삼순이한테 정말 매일 귀찮게 해요. 야 삼순아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어떻게 심냐 그랬더니 삼순이 맨날 바쁜데 나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는 하는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어린 시절 검정 치마 입고 고무줄 놀이를 함께하던 친구. 이제는 밀짚 모자 쓰고 농사를 짓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고 민들레 씨가 부자다. 아우 민들레 보니까 마음이 좋아. 농장 일은 끝났지만 아직 삼순 씨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종일 밭일을 하느라 몸은 고단하지만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는 삼순 씨. 어머니 지금은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블로그에 글 올리고 있어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뭐를 하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올려서 그 가정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어떤 농사를 하는지 그 농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익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바쁜 와중에 틈틈이 사진을 찍고 잠잘 시간을 쪼개 블로그 관리를 하는 삼순 씨. 깊은 밤이 되어서야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한 부부. 오늘은 활짝 부풀어 오른 흰 민들레 씨앗을 따는 날인데요. 그래서 지금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민들레만큼 잡초도 무성합니다. 내가 풀을 잘 키워. 풀농사의 선수네요. 나 몸은 좀 힘들어도 다양한 작물을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삼순 씨. 우리 이제 홈페이지가 만약에 있으면 한 가지만 클릭하고 가면 그 계절이 끝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면 이게 1년 내내 돌아가잖아. 그리고 쇼핑몰 개념으로 우리가 쇼핑을 가면 여러 가지를 사오잖아요. 우리 쇼핑몰에 오면 여러 가지를 살 수 있게끔 다양하게. 근데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면 성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농사를 통해 배운 삼순 씨. 그 성취감이 고단함을 웃어넘길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만 딱 씨만 따면은 손도 깨끗하고 할 텐데 오면서부터 막 풀 뽑고 홍 만지고 하니까 벌써 손은 이렇게 되잖아요. 농사가 그래요. 꽃놀이가 아니야 농사는. 준비 안 된 성급한 귀농인에서 억대 부농이 된 김삼순 씨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삼순 씨의 노하우는 포기를 모르는 열정과 노력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만 좀 설렁설렁 지나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바지런하시고요. 블로그까지 일일이 다 챙기시고, 근데 모종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 손이 몇 개입니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데요? 제 하루 일과가 거의 잠자는 시간 외에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네네네네. 저희 식구들이 많은데도 볼 수가 없는 게 모종실이 어린아이와 같이 매번 변해요. 조그만 온도에도 타버리고 아니면 추우면 얼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라비올라를 키우면서는 거의 새벽에 2시, 3시, 4시, 1시간에 한 번씩을 계속 모종실을 들락거렸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만큼 정성을 쏟아야지만이 다식농사도 정성이지만 모종농사 또 농사 자체가 다 정성이에요. 근데 정석이라는 걸 알지만서도 보통 기농이나 기촌을 원하는 분들은 좀 더 느림의 여유를 갖고 살고 싶은데 숟가락 놓자마자 주무신다라면 이제는 좀 다른 가족이나 좀 사람 좀 써도 되지 않을까요? 기농기촌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도 그래요. 나는 그렇게 삼순 시내처럼 바쁘게 사는 것은 싫어. 근데 돈은 벌고 싶어. 좀 알려줘. 느리게 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네. 거군요. 그리고 기농을 하면서 꿈을 꿔요. 기농을 하는데 기촌을 생각하는 거예요. 풍요롭고
뭔가 휴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쪽에 이제 즐거움이 네네네.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귀농하면 즐겁고 행복해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요즘에 뭐 인터넷이다 스마트폰인데 어찌 보면 블로그를 활용해서 이렇게 확충을 했으니까 인터넷이란 공간은 우리 또 김삼순 씨께는 어떤 공간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인터넷을 모르는 세대라서 처음에 이제 그 바이오 농업대학에서 블로그를 하라고 교수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블로그를 개설은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운영을 할 줄 몰라요. 운영을 할 줄 모르는 거 왜 개설합니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네네네네. 와서 책상 위에 딱 컴퓨터 앞에 네네네네. 딱 앉았어요. 네. 제가 1시간을 앉아 있어도 쓸 말이 없어요. 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책을 좀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네. 이 정도로 내가 아무것도 글을 쓸 수 없다고 그때 느꼈어요. 내가 정말 아줌마가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한 3일을 계속 컴퓨터 앞에만 앉았다 한글도 못 쓰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제가 얻은 결론은 그날에 되어지는 일을 그대로 그냥 올리자. 그래서 그대로 올렸어요. 네. 제가 오늘 여주를 심었는데 여주를 처음 농사를 지어봐요. 근데 여주를 누가 권해줘서 심었어요. 라고만 딱 글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는 여주를 땄어요. 그리고 간단하네요. 예, 그 다음에는 여주를 이렇게 따서 잘라서 이렇게 말랐어요. 근데 하나하나 그냥 다 놓고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이렇게 말려요. 그 말리고 난 다음에 봉다리에 담아놨고 이렇게 담아놨어요. 근데 저는 그게 팔릴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거짓말처럼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네. 여주 파시죠? 여주 얼마에 팔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금액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 파나 했더니 그때는 여주가 비쌌어요. 500g에 7만 원 정도 팔더라고요. 꽤 비싸네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500g에 6만 원에 올렸어요. 아. 근데 거짓말처럼 팔리는 거예요. 그 비싼 것을. 네. 요즘도 아주머니들 일하시면 일당이 5만 원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500g 한 봉지에 6만 원씩을 팔았으니까. 남의 일당을 그냥 잠깐 본 거네요. 네. 네네. 아, 이 기분이 샥. 아, 이거 농사도 괜찮겠구나.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에는 모르면서 인터넷 검색도 몰랐는데요. 이제는 도전해서 이제는 거기서 소통의 장으로 만다고 그랬거든요. 이때쯤이면 또 우리 송 변호사님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할 때가 됐거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이게 뭐 여주든 다 가공식품으로 또 건강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네. 워낙에 요즘에 그 가짜 성분에 대한 의심들도 맞다, 많고, 맞다. 네네네. 그리고 다 뭐 맨투맨으로 이렇게 보면서 사고 내가 눈으로 확인해보고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신다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뭐 금방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 좀 네.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수원을 많죠. 네.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러 가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요즘 진짜가 어딨어. 100%가 어딨어. 밀가루 섞지 뭐. 막 할머니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100%인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하던 중에 첫 번째 그 물꼬를 튼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만들었던 것을 다시 물에 녹여서 그 물에 녹인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으깨어보자. 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찍었어요, 사진을. 저희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제가 혼자 하고 북치고 징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녹이는 것을 찍고 또 이제 손에다가 놓고 그 녹여 있는 것 여주 안을 손에 들고 이렇게 으깨는 것을 이 핸드폰 한쪽으로 들고 찍어요. 그런 부분들을 찍으면서 이제 블로그에다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주안을 삼순이 농장 여주안을 만나시면 네. 이렇게 물에 녹여서 으깨보세요. 그리고 어떤 환을 사시게 되더라도 구입하게 되더라도 한번 녹여서 물로 이렇게 해보시라. 녹여보고 으깨보세요. 그러면 100%인 것이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올렸더니 감사법을 알려주셨네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부분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1차 농업보다는 2차 가공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그 수익이 또 증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농산물 가공을 아무리 내가 좋은 원료로 정직하게 했어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게 100% 아닐 거야.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의심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가공 설비를 갖춰서 가공 제품을 만들면 네. 판매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블로그 같은 통로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열정과 진정심, 뭐 이런 것들이 이 소비자들, 그런 어떤 팔로워 이런 사람들한테 통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믿을 수 있겠구나. 네네네. 이렇게 해서 판매에 연결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귀농귀촌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첨단 시설을 갖추고 아주 위생적으로 가공을 해도 소비자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손님이 짜다면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그거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되지 않고서는 결정적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죠. 네, 그렇네요. 네. 지금 우리 또 변호사님께서는 마치 김삼순 씨를 재판정의 증인처럼 무섭게 쳐다보시는데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가공식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제조 과정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네네네네. 본인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제가 가장 농사를 하면서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네네네네. 어려웠지만 사람이 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참 사람이 하기도 힘든 것이 있다면 네. 가공 공장을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벽규 문제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농업인들이 농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통달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뭐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언제 가공했는지, 뭐 알 수 없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교육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정부가 지금 그런 현장의 농업인들, 가공하시는 이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려고 6차 산업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서 올해부터 시행이 돼요. 네네. 그런데 도별로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곳씩 지정을 했어요. 네. 그곳을 찾아가 보시고 그 다음에 한글로 6차 산업 co.kr 하면 6차 산업에 대한 모든 그 정부의 규제, 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 분야별로 생산, 가공, 홍보, 마케팅 이렇게 전문 컨설턴트들이 거기에 사진하고 연락처까지 전부 돼 있어요. 거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1대1 컨설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해 보시면 편리하시니까 검색은 잘하시니까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근데 금방 얘기를 잘해 주셨어요. 왜냐면요.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 중에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농작물을 가공할 때 신경 써야 될 건 많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어떤 거를 좀 신경 쓰면 좋습니까? 일단은 단순히 재배업을 넘어서 어떤 가공을 하게 되면은 세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일단 단순히 작물 재배를 하는 경우는 2010년부터 농업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비과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넘어서는 이제 제조업, 가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특히 뭐 농산물의 형질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이때는 뭐 부가가치세를 항상 이제 뭐 다른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특별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쌀 같은 경우에는 뭐 비과세지만 누룽지 같은 건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 위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것은 농업인 소득을 우선으로 할 수는 없어요.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소규모로 가공을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예외적으로 6차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는 예외적 인정을 두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많이 보완해 나간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런 쪽을 하시려면은
6차 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돼요. 이 정말 농사의 세계는요,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론상으로 교육을 잘 받아도요, 막상 귀농해서 농사 지으려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귀농 전에 미리 선진 농가를 방문해 농촌을 체험하며 여유 있게 귀농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시죠. 경상북도 봉화. 전국에서 귀농 인구가 가장 많다는 이곳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베테랑 농사꾼들에게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귀농학교입니다. 5박 6일로 진행되는 수업을 위해 전국 각지의 예비 귀농인들이 모였는데요. 여기 귀농학교가 정말 저희같이 귀농을 준비하고 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귀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진짜 좀 잘 보여주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곳에선 책에서 알려주지 않는 생생한 현장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요. 나중에 크는데 보니까네 박줄 하나 나가고 수박줄 하나 나가고 두 줄이 나가더라니까요. 자, 그게요. 여기 자르는 부위가 배꼽로박이 잘 잘라야 여기 안 나와요. 전에는 이제 수박이 달렸는데 닦는 걸 키워 보면은 박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에서 박 달린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좀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에게 좀 배우면은 앞으로 혹시라도 하게 될 경우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박이라는 거는 뭐 그냥 대충 알아서 할 수 없는 이 작물이라 그래서 이 귀농 교육할 때마다 와서 이제 현장에 와서 보고 이제 또 배우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쉬는 시간도 포기한 사람들. 하우스 농사하고 노지 농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우스 농사는 비가 오면 비가림 시설 딱 해놨을 때 비를 안 맞출 수가 있어요. 많이 올 때는 필요할 만 하지만 노지는 비가 오면 그대로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붙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소한 부분에서도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농촌에 뭐 활력은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 오시기 전에 사전에 하여튼 뭐 그 충분한 현장에 와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여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박, 사과, 블루베리 같은 과수 농장부터 채소와 약초를 기르는 농가까지 방문하는 곳도 다양한데요. 실제 선도 농가를 막 방문해서 실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이제 그런 거 경험 같은 걸 많이 얘기해 주시다 보니까 또 실제 저하고 이제 제가 제일 귀농해서 같이 느끼는 부분도 많았고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을 그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다는 경험담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이 교육이 너무 저희한테 다시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차후에라도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은 그 정도의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닭요리 식당을 운영하며 양계장과 채소 농사를 함께하는 복합농가인데요. 농장 주인인 민경동 씨는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손에 여기 왔으니까네 여기 있는 몸이 붙어버렸지. 그러면서 여기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 나왔지 뭐. 그리고 세월이 흐르니까네 이만큼 자리까지 오는 거지. 성공적으로 시골살이에 적응한 민경동 씨의 경험들. 예비 귀농인에게 뼈와 살이 되겠죠. 여기는 그때는 지도는 말았다 그랬잖아요. 이마 오면은 한 2cm 물이 찼어요. 손에. 그러니까 더러움을 다 빼서 부른 거야. 흙하고 돌밖에 없지. 금강산도 식후경. 아침 8시부터 농가를 돌아다니느라 지친 예비 귀농인들. 사실 마을 사람들도 귀농학교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지금 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다수 분들,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각 마을 이장님들, 저도 북곡리 이장이고요. 우리 이장님 한 4분과 그리고 한 5농가, 그렇게 이 마을 주민들이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귀농학교를 운영하는 비나리 마을에는 귀농인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귀농인의 집도 있는데요. 정착과 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적인 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이곳은 귀농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다든지 땅을 구입을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내려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1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해주시는 곳입니다. 땅을 사거나 그러니까 농사를 자기가 무슨 작물을 짓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도 보통 없으시고 또 자기 조건에 맞는 땅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셔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자기의 농지나 집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집터를 구하셨으면 또 집이 그냥 뚝딱뚝딱 한두 개월 안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이 현지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 현지 분들이랑 좀 사귀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대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정보를 얻고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는 거죠. 네, 이 기농기촌 실패 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요즘은 이 지자체에서도 기농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경쟁까지 하는 구도도 있는데요. 기농학교에 입소하거나 기농의 집 같은 곳에서 부담 없이 거주하면서 이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면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크게 도움이 되죠.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기농에서 1년 동안은 농지도 구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네네. 농지를 빌리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네. 하지만 거의 공짜로 농지를 빌렸다고 해도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투자했는데 1년 해보고 그 농사가 아니면 그렇게 투자해 놓은 것들이 네. 무용지분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곁에 싸놓아요. 집 네네네. 뒤편에. 네. 네, 그래서 집을 질 때 뒤편을 넓게 져야 돼요. 싸놓을 게 많아요. 네. 1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말고 네네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땅히 거처할 데가 없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네. 농촌에 빈집이 많다고들 하는데 사실상 빈집은 거의 없어요. 폐가죠. 네. 네. 빈집을 구하기는 어렵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귀농인의 집이라는 것을 전국에 100개소를 운영해요. 네네네. 그래서 빈집을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만 내고 한 6개월 정도 살 수 있도록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마을 일도 다니고 이러면서 나한테 맞는 땅도 구하고 인맥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전국에 100개소 있고 올해 그 반응이 좋아서 70개소를 더 확대를 네네네네.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체류형 귀농센터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있지는 않은데 한 7군데 정도에서 지금 네. 모집도 하고 있고 또는 건축 중에 있는데요. 이 체류형 센터는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 기술도 배우고 텃밭도 분양해주고 네네네. 농업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역시 그 지역의 농지나 주택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2년을 다 채우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하면 정착해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네. 그런 체류형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교육은 다 받아보고 해도 늦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모든 교육을 받으면요 교육 쇼핑 증후군해가지고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네요. 기농은 않고 교육만 받으러 그러니까 다녀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래도 적당히 준비를 그렇죠. 하는 얘기죠. 교육은 중요하죠. 좋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아유, 혼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또 김삼수 씨한테 좀 묻고 싶은 게요. 사실은 남편의 반대, 어찌 보면 가족의 반대잖아요. 그걸 잘 딛고 지금까지 이제 해서 억대 붐이 됐습니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귀농을 해서 부만 이루었다고 자부심이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네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지금 여주가 이제 조금 흔해져서 덜 그러지만 네네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걸 구입해 뭐 가셨어요. 당뇨가 나아졌어요. 네, 뭐가 네. 나아졌어요. 하고 막 네, 얘기하시겠죠.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투경작물을 하되 다 약용식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득이 되고 몸에 굉장히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들.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본인들도 아프지 마시고요. 네. 여주랑 뭐 민들레나 여러 가지 좀 많이 드세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더해서 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뭐 앞으로의 비전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저희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요. 좋네요. 네. 저희가 농사를 지으면서 한편에 다른 농사를 지어요. 판매하지 않는 농산물.
그렇지만 귀한 것들을 지어요.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곰치를 많이 심어놓고 오시는 분마다 비어갔어요. 네네네. 그리고 뭐 깻잎도 따가고 고추도 따가고 그런 것들을 나누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저는 저대로 행복하지만 가시는 분들은 또 너무 풍요로워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따주는 게 아니고 따주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그 밭에 뭐 있으니까 가지가 있으니까 가지 본인들이 따가세요. 알아서. 이거 따가세요. 그러면 봉지 하나씩만 드리거든요. 네네. 그럼 직접 가서 수확해가는 그 기쁨을 보면서 친정집에 왔다고 온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하는데 네. 그런 게 너무 기뻐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행복을 나누는 거. 그런 게 너무 기뻐서 앞으로도 네. 이제는 수많은 수입 농산물들이 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제가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농산물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우리 농산물들을 자신 있게 정말로 이 김삼순이가 짓는 네. 농산물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가져가는 그런 네. 것들 그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농업 든든히 서가는 농가가 사람들로부터 나와서 그런 농가로 네. 서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이나 변호사님 저도요 우리 농산물 좋아하니까 네. 저희도 친정처럼 자주 들려도 되겠네요. 네, 오셔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보니까요 참 배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또 도전하면서 그때마다 집중력 있게 참 하는 김삼순 씨도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전혀 준비 없이 귀농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많이 혼날 줄 알았어요. 말씀 네, 나눠보니까 네. 어떤 열정, 진정심이 넘쳐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오픈된 마인드가 아주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지금의 기반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또 나이를 드시니까 덜 힘들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어울림 농부로 이렇게 쭉 성장하셔서 본인들도 행복하시고 마을 사람들도 행복한 네네. 그런 농부로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송준아 스님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 너무 놀랐어요. 네네네. 저도 대기실에서 뵀을 때는 이렇게 그냥 너무 순한, 조그만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비상한 집중력을 가지시고 9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근면성실하게 해온 결과가 아닐까 네. 스스로 이제 많이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농산물 많이 공급해 주셨으면. 변호사님은 네. 순하게 보셨네요. 저는 우리 김삼순 씨 보자마자 좀 세시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두 분 전문가분 감사드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 오늘 요즘에 일손이 부족하실 텐데 이 자리에서 많은 거 공개해서 우리 김삼순 씨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만요.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억대 귀농이는 절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농업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 귀농인들의 삶 만나는 이야기로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